2026년 1월 25일 월급날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여러분의 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금 알림 32만 5천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0원이었는데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있어서 공짜였는데 갑자기 왜 내 통장에서 3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걸까요? 공단에 전화를 합니다. 연결도 안 됩니다.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 58년 개띠, 60년생 쥐띠 은퇴자 여러분에게 닥칠 아주 잔혹한 현실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강제 전환. 지금 이 단어들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고 손발이 차가워지셔야 정상입니다. 만약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없이 들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를 검색해 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라고 치면 뭐가 나옵니까? 죄다 희망적인 이야기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하면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알바라도 해서 직장 가입자 유지하세요. 조회수 수백만 회가 넘는 영상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아주 달콤하더군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방법이 있구나.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금융권 내부자로서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사과입니다. 그 3년 전, 5년 전 낡은 정보 믿고 계셨다가는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피눈물 흘리게 되실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대비라도 할 텐데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당하는 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여의도 금융권에서 20년 넘게 자산 관리를 해온 실전 전문가 강도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주 쓰지만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팩트만 꽂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50대, 60대 선배님들. 여러분이 암보다, 치매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을 때까지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야 회사에서 반 내주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니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숨만 쉬어도 돈을 내라고 합니다. 소득은 끊겨서 10원 한 장 안 들어오는데 국가는 매달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꼬박꼬박 뜯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세금 내고 나라 발전시킨 죄밖에 없는데 늙어서 돈 없으니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안 내보려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런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여러분을 더 이상 공짜 승객으로 태워줄 여력이 없습니다.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병원 갈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건보료 낼 젊은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돈 나올 구멍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걷는다. 그 타깃이 누구냐? 바로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은퇴자 여러분입니다. 지금 정부의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지만 집이 있잖아. 집 팔아서라도 건보료 내.
이게 2026년 건보료 개편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옛날 뉴스만 믿고 나는 아들이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우리 집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외곽이니까 괜찮아. 하고 계십니까? 그 아니란 생각이 내년 1월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에 날아올 폭탄 고지서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된다는 공식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아봤자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나는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 시스템은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 즉 재산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원 한 푼 없어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공단의 타겟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집 있으면 건보료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선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남 아파트 가진 부자들만 걱정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북의 20평대 아파트, 경기도의 30평대 아파트 가진 평범한 서민들까지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에 떠도는 뻔한 해결책 3가지, 즉 피부양자 등록, 이미 계속 가입, 재취업, 이 방법들이 내년에는 왜 싹 다 망하는 지름길인지 낱낱이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더 악랄해지는 재산과세 기준을 피해서 진짜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0원으로 만드는 상위 1%의 방어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내년 1월에 고지서 뜯어보고 손 떨려서 청심환 드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귀 열고 집중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상담했던 은퇴자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금 150만 원 받으면서 평생 모은 12억짜리 집 한 채 지키려다가 건보료 폭탄 맞고 파산 직전까지 간 정말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등골이 서늘해 지실 겁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거 내 얘긴데?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작년 11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60대 초반의 남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셨지만 얼굴은 흑빛이 되어서 들어오시더군요. 한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 부장님입니다. 김 부장님은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근속하시고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서울 외곽에 시세 12억 원 정도 하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 장만하신 게 전 재산인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한테 앉자마자 그 구겨진 종이를 내미시는데 그게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강 대표,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소. 내가 평생 월급 받아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건보료 한 번 안 밀리고 냈는데 늙어서 퇴직하니까 국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소? 하시는 겁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하기 전에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 영상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라. 그러면 건보료 0원이다. 김 부장님은 안심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나도 은퇴하면 아들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병원비 걱정, 건보료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아들한테 서류 떼오라고 해서 피부양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하셨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셨으니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김 부장님은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백수인데 무슨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바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상담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되고 김 부장님이 따지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요? 나 지금 퇴직해서 월급 10원 한 장 안 들어오는데 왜 내가 피부양자가 안 됩니까? 내 친구 박 씨는 나랑 똑같이 은퇴했는데 며느리 밑에 들어가서 공짜로 있다던데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요? 그러자 상담원이 아주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은 소득은 없으시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셨습니다. 저희 전산상에 고객님 명의로 된 아파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셨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셨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셨습니다. 김 부장님이 기가 차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재산 과표 5억 4천, 그건 집값이니까 그렇다 치고 연소득 1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 지금 백수라니까 연금 나오는 거 말고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자 상담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그 국민연금이 소득입니다. 고객님, 지금 국민연금 매달 150만 원 정도 받으시죠? 그게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기준 강화로 인해서 재산이 있으신 분은 연금 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되십니다. 이건 법이라서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부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김 부장님이 받는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아온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2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에서 32만 원을 떼면 손에 쥐는 돈은 118만 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달에 118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아파트 관리비 내고 가스비 내고 쌀 사고 반찬 사고 경조사라도 한 번 있으면 그 달은 굶어야 합니다. 김 부장님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 대표, 내가 젊었었을 때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아등가등 살았는데 그 집 한 채 있는 게 죄가 돼서 내 연금을 다 뜯어가는 게 이게 맞는 세상인가? 차라리 집 없는 월세 사는 노인네들은 건보료 안 낸다는데 내가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 여러분, 이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닥칠 2026년에 예고된 재앙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자식 밑에 들어가라. 그건 이제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좁은 문입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은퇴자들은 2026년 1월 1일부로 그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묻습니다. 아니, 강 대표,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미 계속 가입이나 재취업하면 된다던데. 과연 그럴까요? 김 부장님도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방법들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깨닫고 절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상식들이 왜 2026년에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유튜버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의 치명적인 함정과 재취업의 배신. 다음 내용에서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독소 조항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을 알아야 여러분은 김 부장님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님도 처음부터 포기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유튜브를 뒤져서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법들을 다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들이라는 게 알고 보니 김 부장님을 2번 죽이는 독약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상들이 떠들고 있는 그 해결책, 왜 2026년에는 통하지 않는지 제가 낱낱이 부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녀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만사 형통이다. 네,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죠. 문제는 그 문턱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소득 요건보다 더 무서운 재산 요건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만 넘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가 현실화율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가 6억, 7억 하는데 이게 9억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집값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가 올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녀 밑에 들어가는 건 이제 로또 당첨만큼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은 버틴다.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미 계속가입은 치료제가 아니라 마취제입니다.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잠시 고통만 잊게 해주는 겁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내게 해준다? 좋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요. 3년 뒤에 여러분 나이가 63세, 65세가 됩니다. 그때 갑자기 마취가 풀리고 지역가입자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은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3년만 버티자 하고 미루다가는 나중에 가상금까지 붙은 더 큰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이미 계속 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 혜택마저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꼼수 쓰는 구멍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라. 말은 쉽습니다. 은퇴하고 어디 가서 취업합니까? 경비원 자리도 요즘 대졸자가 줄을 섭니다.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칩시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가 되니까 건보료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의로 된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직장에서 월급으로 내는 건보료 외에 소득 월액보험료라는 게 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직장 다니면서 내는 건보료에 추가로 더 내라는 겁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 100만 원 중에서 건보료로 20만 원, 30만 원 더 떼이면 그게 무슨 재취업입니까? 노동 착취당하는 겁니다. 결국 기존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 3가지 방법은 2024년, 2025년까지만 통했던 유통기한 지난 정보들입니다. 이걸 믿고 2026년을 맞이했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내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길래 전세 사는 나는 안전한 건지, 차 한 대 있는 건 괜찮은 건지.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만 모아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2026년 이 살벌한 건보료 전쟁터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수백억 자산가들의 세금 설계를 해주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합법적 건보료 다이어트 기술 공개합니다. 이건 유튜브 어디서도 공짜로 안 알려주는 고급 정보입니다. 메모지 꺼내서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 기술, 부부 공동 명의의 마법입니다. 아직 집을 안 사셨거나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 혹은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보료 산정의 핵심은 개인별 재산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로 시세 12억 원, 공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재산 점수가 확 올라가서 남편분은 피부양자 탈락 1순위가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이 집 한 채 때문에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50대 5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 재산 4억 5천만 원, 아내 재산 4억 5천만 원으로 잡힙니다. 2026년 피부양자 재산 요건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 나눴더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당장 들어가는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따져봐야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매달 낼 건보료 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명의 분산이 훨씬 이득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기술, 연금 계좌로의 자금 대피입니다. 은퇴하시고 목돈 굴리신다고 은행 예금에 5억, 10억씩 넣어두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2천만 원 받는 순간 건보료 폭탄 터집니다.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은 100%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은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낮은 비율만 적용받습니다. 똑같은 5억 원을 굴려도 은행 예금에서 이자 받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예금 만기 확인하시고 연금 계좌로 돈 옮기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상담받으십시오. 그게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공호입니다. 세 번째, 기술. 이게 진짜 선수들만 아는 건데 1인 법인 설립입니다.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계시죠? 상가도 있고 집도 여러 채라서 아무리 용을 써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50만 원, 60만 원 피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개인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 혼자 주주인 조그만 법인을 하나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법인의 대표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보료 체계에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법인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내 재산이 100억 원이 있어도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안 냅니다. 물론 법인 운영비나 기장료가 들겠지만 월 60만 원씩 1년에 700만 원 넘게 건보료 뜯기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건보료를 피하는 직장가입자 세탁 기술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립니다. 해촉 증명서 챙기기입니다.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거나 자문을 해주거나 해서 일시적인 소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1년에 딱 한 번 소득이 발생해도 공단은 그걸 1년 내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1년치 건보료를 왕창 때려버립니다. 일이 끝나면 반드시 업체에 해촉 증명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나 여기서 일 끝났고 더 이상 소득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이걸 공단에 팩스로 보내면 그 다음 달부터 즉시 건보료가 조정됩니다. 이거 귀찮다고 안 챙겨서 몇십만 원 더 내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서류 한 장이 돈입니다.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자녀 밑에 들어가라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제도는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족쇄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늙어가는 나라, 돈이 없는 나라.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지갑을 누릴 겁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죄냐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지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피부양자 박탈 기준, 이미 계속가입의 함정, 그리고 공동명의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실전해법, 이 내용들을 모르고 내년을 맞이한다는 건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에 방탄조끼 하나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제2의 금융전쟁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느라 전쟁을 치렀다면 늙어서는 그 번 돈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재산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내년 예상 건보료가 얼마인지 조회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상의하십시오. 야, 유튜브 보니까 내년에 아빠 피부양자 잘린다더라. 공동명의든 법인이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내년 1월에 폭탄 고지서 받고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경고해드렸고 피할 길도 알려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나는 아들 밑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태평하게 계신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제발 좀 깨우쳐 주십시오.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26년 더 악랄하게 변하는 금융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금융권 내부자 강도훈이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